66세의 늙은 왕 영조가 떨리는 손으로 15살의 소녀의 작디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51살의 나이 차이. 1759년 6월 22일 창경궁 명정전 3108명의 행렬이 1.5km를 가득 메웠습니다. 391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고 비단과 금실로 수놓은 가마가 궁궐로 들어섰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큰 나이 차이의 혼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소녀가 훗날 조선 후기 정치를 완전히 뒤흔들 인물이 될 줄은요. 나라를 망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칼을 든 생존자였을까요? 14세 소녀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간택, 3간택까지 올라간다고? 친구들과 놀 나이. 그런데 지금 그녀는 조선의 왕비가 될지도 모르는 최종 후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랑은 66세의 늙은 왕. 1757년 영조의 첫 왕비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인이었죠. 문제는 영조가 후궁을 왕비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첩을 절대로 정실로 삼지 말라. 숙종의 유언, 희빈 장씨가 궁궐을 피바다로 만든 그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간택 26명, 재간택 6명, 3간택 3명, 그리고 그 최종 3명 안에 경주 김씨 집안에 14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3간택 날 창덕궁. 이날 영조는 최종 후보들 앞에 앉았습니다. 66세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세상에 무엇이 가장 깊은가?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산이 옵니다 전하. 다른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바다가 가장 깊사옵니다. 그리고 14세 소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심이 가장 깊사옵니다. 산을 올라가면 알 수 있고 바다는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사옵니다. 영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모란이옵니다. 장미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답했죠. 이 14살의 소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멋도 향기도 없지만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영조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조선을 품을 국모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영조의 선택에는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의 집안은 경주 김씨, 명문가였지만 권력은 약했습니다. 아버지는 변변한 벼슬도 없는 유학 신분, 외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선택이었죠. 1759년 6월 22일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신방에서 영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늙은 나이에 어린 여인을 안으러 맞아 참으로 미안하오. 15살 소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조는 그녀를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17년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끝내 생기지 않았죠. 1762년 창덕궁 정순왕후 18세.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입궁 3년차. 궁중 입지는 약했고 친정 세력도 미미했죠.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순 왕후가 사도세자를 모함했다며? 아닙니다. 당시 그녀는 너무 어렸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은 그녀가 궁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비극이었죠. 무력한 18세의 소녀.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훗날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느 날 한 궁녀가 왕비의 예복 치수를 재기 위해 말했습니다. 마마, 돌아서 주시옵소서. 순간 정순 왕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감히 누구에게 등을 보이라 하느냐? 네가 움직이면 될 것을. 그 한마디에 궁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깨달았죠. 저 여자 바뀌었다. 정순 왕후는 왕비의 기품을 익혀갔습니다. 1767년에는 300년 만에 부활한 친잠례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1776년 영조가 눈을 감았습니다. 정순 왕후 31세 왕 대비가 되었습니다. 새 왕은 정조,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정조는 매달 문안을 드렸고 정순 왕후는 손자 임금을 따뜻하게 대했죠.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선언했습니다. 외척 정치를 청산하겠다. 첫 번째 타겟? 정순 왕후의 오빠 김귀주. 1786년 어느 겨울날 정순 왕후는 창덕궁 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김귀주 대감께서 흑산도 유배지에서 별세하셨사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귀주는 정순 왕후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에게 문안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김귀주가 정조의 외조부를 탄핵했던 것. 정조는 정순 왕후의 친정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창밖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나도 지켜만 보지 않겠다. 정조에게는 이복 동생 은원군이 있었습니다. 영모 혐의로 유배된 인물이었죠. 그런데 정조는 핏줄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몰래 은원군을 돌봐줬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순 왕후가 움직였습니다. 법도를 어긴 자는 엄히 처벌해야 됩니다. 신하들을 동원해 정조를 압박했죠. 정조는 심지어 단식으로 맞섰습니다. 나는 은원군을 버리지 않겠소이다. 결국 정순 왕후가 물러났죠.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권력 없이는 왕실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1800년 6월 정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49세, 너무 젊은 나이였죠. 정순 왕후는 정조의 빈전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흘렸을까요? 기록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1800년 7월 창덕궁에서 11세 소년 순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왕은 떨고 있었죠. 56세의 정순 왕후가 일어났습니다. 주상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직접 정사를 보기 어렵도다. 내가 여주로서 조정을 이끌겠다. 수렴청정의 시작,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정조가 쌓은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려고 했었죠. 정순 왕후는 기다렸다는 듯이 칼을 뽑았습니다. 장용령 폐지, 정조의 친위부대가 사라졌습니다. 규장각 축소, 개혁 인재들의 본거지가 무력화됐습니다. 측근 숙청, 정조를 보좌했던 인물들이 내쫓겼습니다. 신하들은 떨었습니다. 이게 수렴청정인가 정치 보복인가. 천주교를 엄금한다. 표면적으로는 종교 탄압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정조시대에 득세한 남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의금부 나장들이 움직였죠. 정약전, 권철신, 이가환, 정조시대에 힘을 떨쳤던 이들 끌려갔고 처형됐고 옥사했습니다. 그리고 은원군, 정순왕후는 그에게 죄를 씌웠습니다. 사교에 물들었다. 사약에 내려졌죠. 은원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님이 계셨다면. 신유박해로 300명이 목숨을 잃었죠. 백성들은 속삭였습니다. 대왕대비가 조선을 망치고 있다. 1804년 순조 4년 신하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주상께서 친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정순 왕후는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론, 시파, 소론, 심지어 벽파까지 모두가 등을 돌렸죠. 1804년 12월 정순 왕후는 마지못해 수렴청정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불과 2개월 후 1805년 2월 정순 왕후 승하, 만 61세의 나이였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권력을 잃은 허망함에. 조정에서 진심으로 슬퍼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1805년 2월 경기도 구리 동구름, 정순 왕후의 관이 천천히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옆에는 영조의 능이 있었습니다. 사실 영조는 원래 첫 왕비 정성 왕후 곁에 묻힐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논쟁을 벌였죠. 정성 왕후 마마와 50년을 해로워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15살의 나이에 시집을 와서 고생한 정순 왕후 마마께 그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결론은 정순 왕후와 합장이 되었죠. 51세의 나이 차이로 만난 두 사람, 17년을 함께 살았고 29년을 떨어져 있던 두 사람, 영원히 함께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정순 왕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조의 개혁을 무너뜨리고 300명을 죽인 악녀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살의 할아버지와 결혼하고 친오빠가 유배지에서 죽는 걸 지켜봐야 했던 생존자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권력자였고 동시에 희생자였습니다. 가해자였고 동시에 피해자였습니다. 역사는 결코 흑백으로 나뉘지 않으니까요. 오늘날 동구릉 원릉에는 두 개의 봉본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66세의 늙은 왕과 15살 소녀가 만나 결국 영원히 함께 누운 곳.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생존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선택과 책임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가? 정순왕후, 조선 후기에 가장 극적이고 논쟁적인 여성 정치인, 그녀의 이야기였습니다.